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소리샵에 KF의 새 서브우퍼가 들어와서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보러 왔습니다. KC92 스피커 발전 방향이 그래요. 한동안 고음에 대한 연구, 그래서 별의별 재질 다 써보고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가고 더 연구가 더 진행이 되겠지만 고역은 소재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가서 이제 발전 속도가 조금은 늦춰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저음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작자들이 베이스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하이파이 음악 감상용 서브우퍼가 양적으로도 많고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그래서 오디오 파일도 똑같아요. 고음이 좀 더 좋아진 스피커들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베이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완제품 스피커에 있는 베이스의 품질이 그렇고 그거를 보완하거나 심지어 그 보완을 넘어서는 고성능 서브우퍼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렐에서도 봤고 각 스피커 회사들마다 서브우퍼를 직간접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KF는 그 중에 가장 활발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한 2년 전쯤에 봤던 KC62 그 다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KC62는 라운드지고 동글동글하고 컴팩트하게 만든 저 LS50이나 LSX 같은 스피커들의 전용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버설 타입으로 포트폴리오도 넓혔고 조금 더 서브우퍼의 기능을 강화시킨 그런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거의 정육면체로 만든 큐브 시리즈들이 있어요. 15, 12, 18 이렇게 한 4개 모델인가가 라인업을 아예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KC92가 62의 바로 직계인 상위 모델. 하지만 스타일은 약간 좀 달라요. 어떤 기법이나 방식은 KC62의 스타일을 좀 위로 끌어올린 듯 하지만 어떤 품질이나 컨셉 같은 걸 보면 KC62보다 하나 큰 모델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 영역이 넓습니다. 레퍼런스 8B 같은 아직은 제품을 구경도 못한, 그게 아마 플래식 같아요. 그런 제품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브우퍼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는 개념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과거에 서브우퍼 그러면 영화 볼 때 한참 그 8, 90년대 홈시어터가 유행하던 시절에 저음을 많이 나오게 하던 그런 용도에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먼지 쌓인 꽃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거기서 서브우퍼의 개념이 멈춰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하고 지금의 서브우퍼는 개념도 성능도 구현 세계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서브우퍼를 쓴다는 의미는 이전에 내가 어떤 스피커를 갖고 있던 간에 그보다 한 단계 늘어난 단순히 저음에만 그치지 않고 대역과 원래 스피커의 전체 품질을 한 등급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는 아주 신통한 새로운 영역이 됐습니다. KF의 KC92는 KF가 KC62라는 액티브형 서브우퍼를 만들고 나서 좀 더 많은 생각과 반경이 투입이 된 그런 신제품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졌어요. 여기에 주로 반영된 건 KC62 때도 그랬지만 KF가 만든 그 유니코어 방식, 포스 캔슬리 방식으로 동작하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퍼의 동작 방식을 좀 더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그래서 KC92에는 9인치 서브우퍼가 양면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KC 다음에 있는 숫자가 진동판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62는 6.5인치고 92는 9인치예요. 9인치? KF에서 9인치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블레이드 오리지널, 블레이드 1이죠. 블레이드 1의 좌우의 우퍼가 딱 9인치예요. 그걸 그대로 띄어다가 여기다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92는 양쪽에 9인치 우퍼를 유니코어 방식으로 각각 좌우에 500W 출력의 앰프가 동작해서 안쪽에서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방식의 유니코어 방식, 그렇게 제작이 돼 있고, 그리고 우퍼의 이 서라운드 재질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사이즈 자체도 커졌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KC62와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들인데 우퍼의 이 서라운드부터 많은 연구가 투입이 돼 있어요. 이거를 P 플렉스 방식이라고 하죠. 서브우퍼가 이제 구경이 크고 주로 낮은 주파수의 동작을 하다 보니까 진동폭 자체가 큰, 이 운동이 큰 대구경 우퍼, 대구경 진동판을 동작시키기에 유리한 그 서라운드 재질이나 어떤 내구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투입이 돼서 그 KC92에 들어간 P-플렉스는 이 모양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의 패턴, 이거 기본적으로 62에 비해서 이 구경도 커졌지만 진폭이 훨씬 크게 동작하는 데 무리 없게 진동하는 쪽으로 인장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P-플렉스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캐프 진동판은 안쪽에 페이퍼 콘 코어를 댄 바깥쪽에 얇은 알루미늄을 붙인 이런 캐프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진동판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KC92를 컨트롤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는 역시 MI죠. 뮤직 인티그리티 엔진. 이게 베이스를 어떤 메인 스피커와 연결하든 간에 전체 크로스오버를 계산해서 위상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게 하는 그 연산작용을 하는 그 엔진입니다. 이게 캐프 특허 DSP고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해야 뭐 단순히 저음이 양이 많이 나오고 뭐 다이나믹이 세고 이게 아니라 원래 스피커하고 얼마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서브우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MI가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위상과 DSP 이런 알고리즘 중에 IBX가 있어요. 그러니까 IBX는 이제 인텔리전트 베이스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저음이 순간 크게 움직여줘야 될 때, 단순히 진동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음이 진동을 할 때, 낮은 주파수에 진동을 할 때 크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을 이 MI가 명령을 내리면 순간적으로 최대 폭으로 진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IBX예요. 그게 이 KC92의 어떤 사이즈를 넘어서는 최대치로 진폭을 할 수 있는, 물론 진폭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해야겠죠. 그걸 컨트롤하는 또 이 MI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들도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없던 기능인데 서브우퍼 동작을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항상 켜져 있게 always on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가 들어갈 때 동작을 할 수 있는 웨이크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거의 하루 종일 이걸 켜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always on으로 해놓으면 되고, 음악을 들을 때만 동작하는 하루에 몇 시간이다 그러면 웨이크업 정도로 그 12V 트리거 토글 스위치를 설정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62 때도 있었지만 그 포지션 이퀄라이저라고 그래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저음의 주로 양감을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벽 쪽이냐 아니면 한 중앙이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아파트먼트 기능은 대충 봐도 알듯이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분들을 위한 모드인데, 아파트먼트로 두면 베이스가 좀 더 단정해지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각자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 제품을 들여놓고 이 제품을 컨트롤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볼륨하고 크로스오버인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포지션 이퀄라이저를 동작하면 대략 내가 놓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간단히 양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뒤쪽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역시 볼륨과 크로스오버입니다. KC92의 대역은 11Hz부터 시작해요. 꽤 많이 내려가죠. 이 사이즈에 비하면 대역은 굉장히 낮은 대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Hz까지 재생을 하는데, 크로스오버를 내가 12Hz부터 20Hz까지 40Hz까지 또 80, 100, 140 이렇게 어디까지를 재생하게 할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크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모든 서브우퍼를 포함해서 KC92를 잘 다루려면 메인 스피커하고 이 볼륨을 서로 일치시키는 거 조금 해주면 익숙해지는데, 일단 볼륨 컨트롤이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 옵션에 보면 KW1이라고 리모컨이 있어요. 서브우퍼가 리모컨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보다가 저음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뒤에 가서 볼륨을 올리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무릎 아프고. 그럴 때 간단히 리모컨을 조절하면 돼요. KW1을 옵션에 추가하면 국내도 그게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모컨도 제작이 돼 있다는 거. 근데 캐프는 캐프 커넥트라는 아주 훌륭한 앱이 있어서 굉장히 미세한 뭐 위상 볼륨 컨트롤까지를 캐프 커넥트 하나로 다 될 수 있는데, 우퍼 볼륨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기능이 추가되면 굳이 물리적 리모컨 없이도 통제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간편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자체는 LF 입력이 기본이고요. 서브우퍼를 잘 다루시게 되면 좌우를 따로따로 쓰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 각 스피커의 서브우퍼를 좌우 채널을 분리했을 수도, 그다음에 LFE로 꽂으면 통합 서브우퍼로도 입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FE 외에 HPF 입력이 또 있어서 그게 하이패스 필터예요. 좀 더 음악 신호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을 둔 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선택인 것 같은데, 제 짐작으로는 마치 레일에 있는 하이레벨 입력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번에 이 제품을 좀 더 심화시켜서 사용해 볼 때 적용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 있어요. 서브우퍼에 출력이 있다는 의미는 다른 서브우퍼를 복수로 여러 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제품도 총 3개까지 쌓아서 공간과 저역을 잘 다루게 되면 좌우도 필요하지만 전체 수를 늘려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리가 궁금하죠. 62와는 얼마나 다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은 LS60. LS60은 이미 저음 양감이 부족하지 않은 스피커고 저역도 한 26Hz까지인가 내려가요. 캐프 요만한 LS50에다가 붙이는 그런 실험 말고 여기도 서브우퍼가 필요할까 싶은 스피커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래야 KC92의 어떤 성능과 위상이 좀 더 잘 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LS60만으로 먼저 소리를 들어보고 KC92를 추가한 그런 음악 2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서브우퍼는 그 들리는 소리가 단계별로 보면 어떤 분들은 저음이 좀 더 많아졌다, 양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저 낮은 대역의 소리가 들린다, 대역이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이 대역에 대한 걸 들으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 대역이 넓은 스피커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음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이냐면 대역 전체가 뭔가 새로 구성이 됐다, 여기까지도 들리시면 그러면 서브우퍼 박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오디오 박사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귀가 넓으신 오디오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스피커는 KC62에서 꽤 확장이 됐어요. 정육면체 스타일로 만들어서 측면 양쪽으로 방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KC62보다 약 사이즈를 재보니까 2배 반이 좀 넘어요. KC60 쪽에서 보면은 한 30%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렐의 한 T/7하고 9 사이? 9도 아니고 한 7 정도 사이즈? 생각보다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KC62가 워낙에 컴팩트한 걸 지향해서 만들었던 서브우퍼였기 때문에 그보다 2배 반이 커져도 여전히 작습니다. 여기서 11Hz까지 저역을 재생하고 9인치 구경의 우퍼로 양면으로 방사해서 내는 에너지가 아주 정교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푸짐한 이런 저역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KC92를 듣고 처음 들리는 생각은 얘는 베이스가 실제로 떨릴 부분만 떨려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전에 서브우퍼들이 다소 무책임하게 저음만 많이 들려주면 돼, 부스팅이 좀 나도 저음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느낄 거야 라고 해서, 주로 저가 제품들이 그랬겠지만 떨릴 때와 안 떨릴 때를 정확히 구분해서 떨어줘야 될 신호가 들어오면 아까 말한 IBX 같은 DSP가 작동해서 정교하게 딱 그 순간만을 크게 들려주고, 신호가 없으면 다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정교함이 있다는 게 처음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1Hz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푸짐하고 풍성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 낮은 대역을 현장에서 들을, 콘서트홀에서 듣는 낮은 대역의 느낌처럼 그런 부분을 들려주는 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그 오르간 협주곡, 그 교향곡 3번이라고도 하는 이 1B 악장을 들어보면 느린 악장인데 처음에 부 하고 풍절음이 들린 다음부터 파이프 오르간의 낮은 대역을 울리잖아요. 이 부분의 대역을 저는 한 20Hz 정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스피커의 대역마다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양감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분이 정확히 들리면서 고스란히 들리는 경우와 그냥 부 소리로 들리는 경우, 그다음에 아예 안 들리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곡의 도입 부분인데, LS60으로 들을 때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들려요. 왜소하지 않게 그 파이프 오르간이 쭉 울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KC92로 연결한 후의 변화는 반경 자체가 저음이 이만큼이 울리고 있다 하는 반경 자체가 정확히 묘사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러면서 저음이 쭉 깔려오는 느낌, 이런 게 그 대구경 우퍼가 달려있는 그런 플레인지 스피커에서 그냥 풍성하게 들려주는 느낌하고는 꽤 달라요. 단정하면서도 베이스가 그 영역을 가지고 지금 이 녹음이 돼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이만큼이 울리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낮은 대역을 재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대역이 늘어나면서 역시 서브우퍼의 재미는 다이나믹스를 쾅쾅 치는, 원래 내가 좀 비싼 스피커 샀는데, 그리고 다 좋은데 입체감도 나오고 고역도 선명하고 다 좋은데 베이스가 뭔가 좀 부족해, 쾅 한번 그 쇄도해주는 이런 느낌이 좀 부족한 스피커들이 은근히 많아요. 고성능 서브우퍼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의식한 그런 제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스피커에 쓰세요라고 그런 부분을 강화시킨, 단순히 대역이 더 내려가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메인 스피커가 20Hz 미만까지 내려가는 이런 대역을 내주는 스피커인데, 아까 말한 대로 다이나믹과 양감이 좀 왜소하면 거기다 패치처럼 붙여 쓰라고 만든 그런 용도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다이나믹스가 나와주고 전체 음원의 탄력과 어떤 생기가 돌게 해주면 이 높은 대역의 변화가 생겨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서브우퍼를 붙였는데 고역이 좋아졌다는 경우가 많고, 슈퍼 트위터를 붙였는데 베이스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서브우퍼를 붙였을 때 고역에서 개선되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크로스오버에 관여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대역 개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윈튼 마서리스 쿼텟의 You and 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왼쪽에서 나오는 슬랩 소리가 좀 더 선명해져 있는 느낌, 약간 다른 스피커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KC92를 추가했는데 그런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서 당연히 중간에 베이스가 나오면 베이스의 윤곽이, 이 범위가 보입니다. 그게 좀 약간 드라마틱해요. 약간 감동이
느껴질 정도로 베이스의 그 구간이 이렇게 보이고 영역이 보이니까 야, 이러면서 울리고 있구나. 원래 스피커에서는 잘 안 보이던 그런 구간을 서브우퍼를 추가해서 정확한 해상도가 나오게 해준 그런 변화입니다. 베이스의 그루브가 생길 때마다 그런 동작의 변화가 조금만 크게 해도 좀 더 잘 들리고 조금만 물러서면 물러섰다는 게 느껴지는 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아주 명쾌하고 베이스를 즐기는 재미가 큽니다. 그러고서 다시 이제 트럼펫 소리가 중앙에서 나오면 그냥 LS60을 통해 들었을 때보다 밝고 맑게 울리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참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게 그게 좀 신기해요. 서브우퍼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서브우퍼는 현재 오디오 파일들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게 됐어요. 내가 단순히 저음이 부족해서, 내가 쓰던 스피커가 저음이 부족해서 저음을 보강하는 그런 사용자들도 있지만, 원래 스피커의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데까지 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앰프를 사용했을 때 베이스를 좀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서브우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음의 개선 효과가 반경이 넓어서 완전히 새로운 스피커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재미가 큰 게 현재 서브우퍼들의 재미인데, 케프의 이 KC92는 당연하게도 케프의 모든 스피커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서브우퍼로 개발이 됐기도 했지만, 타사 스피커들하고도 연결하기에 대단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레퍼런스 시리즈들로 대표되는 원래 케프의 고유의 특성은 저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렸었잖아요. 케프의 저음 연구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품질 자체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 다 띄고 일단 서브우퍼에만 전념한 저음 연구에만 몰두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케프의 어떤 가장 잘하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문만을 딱 독립시킨 아주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C62에서 뭔가 좀 더 확장이 된 게 필요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나 케프 스피커에서 저음이 더 필요했어 하는 분들, 그리고 좀 제대로 만든 그런 좀 서브우퍼가 필요해 이런 분들은 KC92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지션 이퀄라이저도 5가지 모드도 있다고 했잖아요. 배치하기도 좋고, 참고로 KC92는 약 30평이 되는 공간까지도 쓸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서브우퍼예요. 자, 오늘은 케프의 신제품 서브우퍼 KC92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